네, 안녕하세요. 이응이씨 센터 임소민 전임 컨설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제 서울대학교 면접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PT 파일은 혹시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뭐 블로그 같은 곳에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서울대학교가 면접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로 하시는 부분을 따로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 강의가 전체 면접학 개론이라는 대단히 10강짜리 프로젝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강의예요. 그래서 오늘 서울대학교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나서 다음 강의, 다음 주에 올라오는 강의에서는 연세대학교에 대해서 분석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서울대학교 면접의 특징을 조금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뒤에 전형별로 면접을 꼼꼼하게 분석할 예정입니다. 지역균형 전형은 참고로 서류형 면접이라 이건 따로 기출이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게 될 것 같고, 일반 전형 파트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는 좀 눈여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의과대학이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 모두에서 MMI 면접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서울대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라면 이쪽은 유의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 면접의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서울대학교는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서류 기반 면접을, 일반 전형에서는 재지문 기반 면접을, 그리고 메디컬 계열에서는 MMI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메디컬이라 함은 의과대학, 수의과대학, 그리고 치의학대학원 이렇게 세 곳입니다. 약대는 MMI 면접을 실시하지 않으니까 그 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 면접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 드릴게요. 전체 모집 단위가 서류로 3배수를 선발을 하고 1단계 70% 그리고 2단계 면접을 30% 반영합니다. 다만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의학 계열에 맞도록 면접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의대 지원하는 학생들은 지역균형이어도 MMI 면접을 준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 평가 방법을 보게 되면 제출 서류를 토대로 서류 내용을 확인하고 기본적인 학업 소양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때 사범대학은 교직 적성 및 인성을 보게 되는데 이건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국소의 면접위원이 면접을 실시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보고 생기부 내용에 대해서 교수님이 좀 자세하게 여쭤보신다, 아니 물어보신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사범대학 같은 경우엔 지역균형 전형이나 일반 전형 모두 교직 적성을 보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나 인성 그리고 교직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는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 전형이든 지역균형이든 사범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교사로서의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좀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서류 기반 면접은 전체적으로 학생이 학과에 왜 오고 싶어 하고 이 학과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고 진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모두 꼼꼼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자기소개서가 있었다 보니까 자소서 기반으로 문제를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제는 생기부 기반으로 물어봐야 하다 보니 굉장히 면접 문항이 더 까다로워질 수도 있겠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대 일반 전형 면접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고 뒤에서 인문학, 사회과학, 수학, 과학 이렇게 4가지 분류로 재지문 면접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당연히 1단계 서류평가에서 2배수를 뽑게 되고요. 1단계 성적 100%, 그리고 면접 및 구술고사 100%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접의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라면 정말 열심히 준비하시고 문제를 풀고 이걸 말로 설명하는 능력도 갖추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일반 전형에서 제시문별로 나눠서 모집 단위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모집 단위별로 상당히 면접 제시문이 상이해요. 예를 들어 인문대학과 사회과학대학의 전체 모집 단위는 인문학, 사회과학 관련 제시문을 쓰는데 자유전공학부나 경제학부, 경영대학,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농경제학과나 소비대학이나 이런 과들은 또 수학 관련 제시문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면접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선택이라고 해놓은 파트들은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에서 동시에 모집할 경우에 면접을 유형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간호대학을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인문학 제시문으로 면접을 볼 수도 있고 예전 기준으로 한다면 문과 친구들이 보는 거겠죠. 그리고
자연 계열의 수학 재질문 면접을 볼 수도 있습니다. 간호대학은 생명과학이나 화학일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중에서 하나 면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유전공학부 인문계열 학생이라면 인문학 수학 재질문을 선택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사회과학 수학 재질문 선택을 해도 되고, 만약에 이과 학생이 자유전공에 지원한다면 수학 재질문으로 선택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모집단이, 즉 문과계열과 이과계열 모두에서 선발하는 모집단에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면접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점도 잘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답변 준비 시간이 30분 내외, 면접 시간이 약 15분 내외입니다. 다음으로 면접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문학 재질문 문제인데요. 좀 읽어보시게 되면, 자, 문제 1번은 환경 정책을 수립할 때 유념해야 할 점에 대해서 입장 비교하기. 그리고 다의 화자를 만났을 때 가와 나의 글쓴이가 어떻게 자신을 변호할지 논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세대학교 추천형,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 또 고려대학교 계열적합형, 고려대학교 학업우수형 면접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연고대의 학생부 종합전형 재질문 면접과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카이를 동시에 지원하는 학생들이라면 세 가지 학교의 면접을 동시에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문제에서 말하는 조건에 따라서 서술이 아니라 이제 말로 해주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수능의 국어 영역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논술 문제를 말로 하는 형식이 인문학 면접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과학도 거의 마찬가지인데요. 나다라에 근거하여 가에 나타난 정부의 물가 변동 파악 방식의 한계점을 설명하라. 다시 말해서 나다라를 바탕으로 가를 비판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라를 참고하여 물가 상승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논하라고 하고 있는데,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사회과학 재심을 모집하는 단위들이 거의 경영, 경제 이런 쪽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경제 관련한 것도 출제가 되고 정책과 관련한 내용도 나오고 있구나 하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게 되면 여기 문제 1번은 가나다를 읽고 과학적 합의에 대한 본인의 견해, 그리고 실제 사례를 들어서 연계하여 논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서울대가 물어보는 게 상당히 까다롭다는 걸 알 수 있죠. 실제 사례를, 내가 생각해 본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평소에 본인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것을 탐구해왔는지를 아무래도 좀 자세히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수학 재질문 활용하는 모집 단위를 보여드릴게요. 자유전공 학부를 지원하는 학생 중에서 만약에 내가 이과 계열 학생이라면, 혹은 수학이나 이런 쪽으로 말을 하는 게 더 자신이 있다면 자유전공학부에서도 수학 재질문 면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답변 준비 시간이 30분 내외입니다. 그리고 자연 계열 학생들은 거의 대체로 이제 수학 재질문 면접을 좀 길게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통계학과, 당연히 수학과 관련한 자연과학대학의 일부 과들은 수학 면접을 보게 되고 공대는 전체가 수학입니다. 그리고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도 산림과학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바이오시스템 소재학부가 이제 수학 면접을 보게 되고요.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당연히 수학 면접 보겠죠. 참고로 여기는 플러스로 교직 인성 및 적성 면접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첨단융합학부가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이쪽도 수학 재지문 면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재지문 면접을 보게 되면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에요. 저는 문과 출신이라 여기에 대해 자세하게 해설을 하긴 어렵지만 문제가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45분 내에 이런 문제들 중에서 풀어야 하고요. 다만 서울대 면접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학생이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교수님께서 어느 정도 힌트를 주시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본인이 들어가는 방에 따라서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그렇게 힌트를 주시면 그걸 토대로 학생이 전개를 할 수 있는지도 보기 때문에 면접에서 완벽하게 답을 못하더라도 최대한 말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이제 경영계열 면접을 봤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정말 약하고 어렵다라고 해서 면접 보기 전까지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면접장에 가서 이까지 풀다가 막혔다라고 말을 하니까 교수님께서 힌트를 좀 더 주셨고, 이걸 토대로 조금이라도 더 전개를 하면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서울대 정도 면접을 볼 학생이라면, 수능 공부도 당연히 되어 있긴 하겠지만 이제 내가 어떻게 이걸
전개를 할 수 있는지도 좀 말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 1번은 미분이니까 당연히 미적분 과목이고요. 문제 2번은 확통, 그 문제 3번은 기하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미적분일까요? 어쨌든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제 시문이 사실 정말 어려운데 그 일부 정말 학생이 특정한 과학 계열, 예를 들어 물리, 지구 뭐 이런 거를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자기가 가는 학과 관련 제시문을 봐야겠죠. 그래서 사실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물리천문학부나 물리교육과 당연히 물리학 제시문 보게 될 거고요. 이제 좀 특이한 게 자연과학자기 지구환경과학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구과학이 좀 융합학문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과를 선택하는 학생에 한해서는 물리학 제시문, 화학 제시문, 그리고 지구과학 제시문 중에 하나 선택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본다면 이제 농업생명과학자, 응용생물화학부학생도 화학 제시문이나 생명과학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 화학교육과 학생들은 이걸로 봐야 될 거고, 그리고 여기 생물교육과 학생들은 생명과학 봐야 될 거고, 그리고 지구과학 교육과 학생들은 지구과학 제시문 봐야겠죠. 그리고 화학 생명과학 관련 제시문이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간호대학 앞에서 인문학 제시문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었고요. 그 외 의료학과도 앞에서 인문학을 선택할 수 있다고도 했었는데 만약에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제시문을 선택하지 않으면 화학이나 생명과학 관련 제시문 면접을 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학자 지문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뭔가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설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문제만 보여드릴게요. 보통 크게 문제가 2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물리학은 참고용으로 한 문제를 가졌는데 1번 문제 안에서 딸려있는 문제가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문제 수준 조건도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물리학을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어야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는 조건들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서울대 과학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출제 범위가 1, 2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점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화학제시문은 이렇게 생겼고요. 생명과학은 이렇게 되어 있고 지구과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메디컬 계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메디컬은 면접이 정말 어려워요. 이게 반영 비율을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이 좀 다르게 표기가 돼 있는데 그래도 지역균형 의과대학 학생들도 똑같이 메디컬 MMI 면접을 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따로 일단 분리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과 수의과대학, 치의학대학원이 면접의 평가 요소가 살짝 달라요. 뒤에서 제가 문제를 보여드릴 텐데 본인이 지원하는 계열에 따라서 면접 준비 방식도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일단 의과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의학을 전공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적성과 인성을 정말 꼼꼼하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상황 기반 면접, 즉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평가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것도 나오고요. 재실문 기반 면접도 있고 이제 서류 기반까지 있어요. 그래서 의과대학이 가장 면접 시간이 깁니다. 60분 내외고 면접도 약 9개 문항으로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반면에 이제 치의학과랑 수의과대학은 조금 의과대학보다는 편해요. 의과대학이 비해서 편하다는 거지 여기 면접 준비가 절대 쉽다는 말은 아닙니다. 일단 치의학과 같은 경우엔 다양한 상황 제시, 즉 상황 기반 면접을 좀 더 하게 되고 제출 서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4개의 면접실에서 이제 10분씩 면접을 진행하게 되니까 이런 점은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의 면접방당 문제 하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수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5개의 면접실입니다. 여기도 계속 자질과 적성과 인성을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의과대학 자질, 적성, 인성 나왔고 뒤에 치의학과 자질, 적성, 인성, 수의과대학도 자질, 적성, 인성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생명을 다루는 과다 보니까 학생의 적성이나 인성 모두 굉장히 꼼꼼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특히나 메디컬 계열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정말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면접실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MMI 면접이라고 할 때 이걸 다중 미니 면접이라고 해요. 그래서 면접실당 어떤 식으로 면접을 하는가 이런 게 좀 상이하기 때문에 얘는 참고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이제 면접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의과대학 기출부터 볼 텐데 여기 5문제, 뒷페이지까지 해서 총 9개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보게 되면 자, 대시문 1 같은 경우에 의학과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죠? 제목을 한 문장으로 정하라고 했는데 예술작품일 뿐이 아닌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즉,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해서 굉장히 국어스러운 문제입니다. 재심은 이번은 이제 상황 제시 면접이죠. 그래서 한 가족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아이가 여기 비었는데 앉으면 안 돼라고 했을 때 나도 눈이 나쁜데 나도 여기 앉으면 안 될까?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부모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보고 있는 거고요. 재심은 3번에서 글을 쓴 사람의 상황을 생각해보자. 이런 것도 다 인성과 관련된 면접, 그리고 상황 면접입니다. 재심은 4번도 여기 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고통이라는 책의 이야기를 이용해서 의사들이 환자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의사로서의 자질, 적성을 보고 있죠. 재심은 5번에서는 이 자료를 분석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고 있어요. 국가별 소득 수준에 따른 에이즈란 통계 자료인데 당연히 이거는 통계 자료 분석하는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고소득 국가가 되면은 이 질환에 걸려도 99%가 생존할 수 있는 반면 저소득 국가는 57%만 생존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소득에 따라서 국민들이 받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상이할 수 있겠다. 혹은 뭔가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병에 걸렸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게 다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재심은 6번도 여기에서도 공고를 확인하고 수학 경시대회랑 이제 봉사활동이랑 사이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여기 보게 되면 7번도 학급 학생병을 분류하는 문제도 있고 8번에서도 굉장히 문학스러운 문제가 나오고요. 9번에서도 상황 판단 면접이 나옵니다. 이런 거 사실 봤을 때 제 지문을 딱 보고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서울대 의대 면접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수의과 대학 이어서 보겠습니다. 수의과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의대에 비해서는 그래도 제시문이 수가 적은 편이에요. 뭐 첫 번째로는 이제 수의사가 갖춰야 할 덕목은 무엇인지, 이런 진로를 선택한 계기는 무엇인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거 세 개는 당연히 물어보는 거고요. 제시문 2번에서 상황을 제시하고 있죠. 이런 뭐 고라니를 사살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농촌 봉사활동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제 너는 아직 수의사도 아니고 젖소는 다른 집 재산인데 송아지가 죽게 되면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즉 이렇게 해서 수의과 대학에서 공부한 학생으로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동물을 도우는 것이 맞는가 아닌가라는 이런 윤리적 딜레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재심은 사는 일과 사실 비슷해요. 수의과 대학에서의 진로에 대해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왜 수의과 대학을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의학대학원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같은 경우에 굉장히 독특하게 학사와 전문석사 통합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4개의 면접방에서 실시를 하게 되고 제시문도 4개 정도 나옵니다. 어쨌든 여기 본다면 정확하게 문제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지만 일단 제시문 가지고 어떤 걸 물어보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제시문 1번에서는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이 식문화라고 하고 최근에 이슈가 나왔죠. 이게 사실 치의학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이러한 문화적 특성에 대해서도 학생이 평소에 이해를 하고 있는가, 즉 다양한 소양을 갖추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제시문 2번 같은 경우는 여기 보게 되면 향후 10년 건강정책 방향 이라는 게 나와 있고 이제 금연 시도 이런 것도 나와 있고 건강 증진에 도움을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다양한 의견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여기에서도 윤리적 딜레마나 상황적 딜레마에 대한 학생의 판단 능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 질문 3번은 이제 고등학교 교육 목표를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보고 말씀해 주시는 거 하면 될 것 같고요. 4번은 거의 수의과 대학과 유사합니다. 치과 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나 다른 직업을 선택하겠다면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그리고 성공적인 삶은 어떤 것을 생각하는가, 이런 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메디컬 계열 다시 보게 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질, 적성, 인성 모두를 평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자질, 적성, 인성, 여기서도 자질, 적성, 인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인으로서의 학생 스스로의 뭔가 어떤 역량이나 그리고 인성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메디컬 계열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뭐 다른 학교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윤리적인 딜레마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여기서 상황, 여기서 상황, 여기서 상황, 여기 계속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수의과 대학도 상황이 2개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의학과 또 이렇게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는 능력 이런 걸 물어봅니다. 사실 이런 메디컬 계열에서 상황 판단 능력이나 윤리적 딜레마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굉장히 당연한데
실제로 의료인으로서 학생이 생활을 하게 된다면 윤리적인 딜레마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중증도를 가진 환자들이 왔는데 이들의 소생 가능성을 기준으로 내가 어떤 사람을 살릴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요. 베드가 부족하다거나 중환자실이 부족할 때 의사의 판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된 거지만 응급실에서 이제 위중증도, 중증도가 낮은 환자의 베드를 빼고 정말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받는 그런 법안도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의학 계열의 이슈들을 많이 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서울대학교 면접에 대한 안내는 여기까지입니다. 추후 저희 학원에서 서울대학교 각 전형별로 면접 수업을 개설을 하게 될 텐데 이에 대해서는 학원 측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더 자세히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